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12년 만에 국빈으로 가는 거라고 잔뜩 들떴는데요. 국민 여론은 냉담하죠. 왜? 나갈 때마다 대형 사고를 치고 오니까요. 이번에도 나가서 어떤 사건을 들고 귀국할지 국민들은 벌써부터 스트레스입니다. 지난달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번 달 12년 만에 미국의 국빈 방문이 진행됩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바이든 정부가 두 번째로 초대하는 국빈. 이건 공짜가 아닙니다. 오늘 This is Japan의 주제는 한미 정상회담,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동맹입니다. (2023년 3월 1일) 미국이 우리나라 안보실을 도청한 게 밝혀져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기밀이 유출된 사건이라고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도청을 당한 주권 침해 문제에다가 게다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는 정부의 기존 원칙을 어기는 심각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파장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일어난 일이라 당연히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대처 어땠나요? 처음에는 그 문서가 위조됐다고 하면서 미국에 따져 물을 게 없다고 하더니 할 게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니까. 문서가 사실이라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밝히자 이번에는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도청한 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미국을 감싸줬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죠.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갑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은 역시 김태효. 오히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하는 논의를 할 것이다 라면서 도청 논란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조차도 친일 본색을 버리지 못하죠. 한미 정보 공유에 일본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일본을 빼먹지 않고 직접 답변합니다. 정보 공유 동맹 강화한다면서 도청 논란도 슬쩍 잠재우고 일본이 들어올 수 있는 건수도 만들고 이런 기회조차 한미일 3국이 밀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김태효 개인이 바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한미일이 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한 번도 숨긴 적 없습니다. 김태효는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죠. 2015년 위안부 합의 체결, 2023년 강제동원 해법 발표. 그때마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위해 자신들이 배후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성과로 자랑했죠. 미국의 적극적인 환영 이유, 유럽의 나토와 아시아의 동맹 국가를 연결시키는 그 시작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 지구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맹들을 끌어모아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 그래서 2022년 작년에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까지 초대하는 무리수를 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미국의 이익입니다. 한미일 동맹이 정말 우리에게도 이익일까요? 한미일 동맹이 완성된다는 것은 한반도 방위만을 넘어서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함께 실행한다는 겁니다. 확실히 미국 편, 확실히 일본 편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핵심 목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한미일을 동맹으로 묶어서 미국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직접 발언하니까 러시아에서 즉각적인 입장을 냅니다. 지금 한국의 발언은 러시아에 대한 적대행위 발언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 러시아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요. 미국은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죠. 전쟁 당사자가 아닌 국가들은 국제법상 중립국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저버리는 순간 적국으로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는 것, 이 정도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문제인데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외신 기자 인터뷰에서 내뱉은 대통령입니다. 중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단어 선택을 그대로 받아서
대만 해협에서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다. 반대한다고 되풀이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외교부도 즉각적으로 입장을 냈죠. 말 참견하지 말라고. 윤석열 정부가 하는 외교가 이런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적국으로 돌리고 미국에게는 퍼주기, 두둔하기, 대신하기 하는 구려 외교. 그게 윤석열 정부의 외교입니다. 한미 동맹이 최우선이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일 동맹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그런데 전제 자체가 틀려먹은 주장이죠. 어떤 동맹도 자국의 이익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만든 게 동맹입니다. 동맹과 이익이 충돌하면 동맹을 고쳐야지 우리나라를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은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가족도 아니고 형제도 아닙니다. 일본과는 더더욱 아니죠.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혼자 저렇게 얼빠진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대한민국 국격은 땅에 떨어진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이 완승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퍼주고 돌아와서는 한미동맹 굳건하다 자랑하겠죠. 미국에서 돌아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뒤에 도대체 뭐가 얼마나 딸려올까요? 지금까지 This is Japan이었습니다.